전쟁과 거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전쟁과 거인에 대해서 웹서핑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북구의 거인들하고 이제 싸웠던 기록이 있답니다. 스티븐 케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워낙 이분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서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나 찾아보다가 이제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인과 전쟁 이야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더 웹서핑 하다가 내용이 나오면 발굴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스티븐 케일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자료를 얻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이제 철두철미 성경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거의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이제 좀 소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영어에서 이제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죠. 레슬링도 그렇고. 그래서 그레코 로망 시대 때 이제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 때 한 8세기, 아니, 이거 8세기가 아니구나. 공룡이 8세기구나. 하여튼 이제 북구의 전사들하고 로마군이 싸웠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케일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실제 이제 부르지안가 거기 부르기아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공룡 비슷한 괴물하고 몬스터하고 이제 로마 군인이 싸웠다는 그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공룡이 아니고 이제 모니터 도마뱀 뭐 이제 지금 큰 왕도마뱀 이제 코모도 드래곤 같은 이제 왕도마뱀들을 주로 이제 모니터 도마뱀류라고 하는데 그거다. 아니면 뭐 이게 전설의 그림이다. 뭐 전설의 동물의 그림이다. 아니면 이건 뭐 진짜 공룡일 수 있다. 유전적 레lik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공룡을 봤다. 플레지오사우루스도 있는데 이런 공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콩고 분지에 아프리카 콩고 분지에 아파토사우루스 그러니까 외소화된 드워프화된 이제 아파토사우루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켈레 음벤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뭐 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레코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림에 나오는 어떤 그 괴물들의 모양은 어떤 실제 동물이냐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공룡들이냐 아니면 이제 상상 속의 동물들이냐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좀 재미나게 사시네. 근데 이제 기록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일루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지방의 이제 출신 이제 군인 황제 중에 이렇게 거대한 거인급의 이제 군인이 있었다. 아니, 황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케일 이분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료를 조사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전쟁과, 거인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제 모으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노르만족인가요? 예, 게르만족, 노르만족하고 이제, 이게 누구니까, 로마 군병들이 싸울 때 이제 거인 솔저, 자이언트 솔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스티븐 케일 이분이 언급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한 에피소드를 찾아보다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게 되면 이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거인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공룡 유사 괴물들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의 이 단편적인 세계사, 고대사에 대한 그 지금 주류학계의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모든 사료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러죠? 어떤 역사학계의 한 패러다임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대사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실제 시공간이 뭔지는 사실 모르죠. 그러면 실제 시공간에 대한 어떤
멘탈 이미지, 정신적인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뭡니까? 실제 시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유사한 공리 체계를 만들어서 무모순의 독립적인 공리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 시공간을 이제 실제 시공간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미적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도 인간이 한 시대의 주류 역사학이란 건 뭡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짜 역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뿐이죠. 그래서 그 모형을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역사적인 자료, 고고학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죠. 그걸 수정 보완을 안 하면 미친 짓이죠. 그렇다고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초고대사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현재 그 세계사 역사, 특히 그 고대사 부분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사과학이다, 유사역사학이다 이렇게 욕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장담 못하는 거죠. 누가 진짜 유사과학이고 누가 역사학인지, 유사역사학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스티븐 퀘일 이분 거를 많이 보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팟캐스트도 하고 방송국도 만들고 뭐 헐리우드 제작자라든가 뭐 에디 폰 다니켄 같이 돈 많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진화론적 고대 문명 연구가들 방송국에서 이 스티븐 퀘일한테 그 많이 이제 섭외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이유가 진화론적으로 이 그 고대사, 초고대사를 연구하는 자들, 그다음에 이제 공룡이나 거인이나 이제 외계인 연구하는 애들이 성경을 거의 다 안 믿고 약간 이제 흥미 위주로 하면서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은 얘네들이 이제 진화론이나 외계인, 그렇죠? 어떤 그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아누나키 그러면서 자꾸 외계의 행성에서 진화한 것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스티븐 퀘일은 철저히 성경에 입각해서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거인이나 고대사를 연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주 훌륭하다.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 걸 많이 보죠. 아주 양심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톰원이라는 목사님하고 이제 박사님이죠. 그다음에 이 젊은 분이 이제 톰 알베리라는 사람인데 셋이서 이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마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가끔 가다가 합쳐서 이제 뭘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딱 하나 거인의 기원에 있어서 이분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거인의 기원을 찾는데 저는 창세기 4장 뱀의 씨에서 찾죠. 그 부분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의견이 일치하는데 특히 이제 이 스티븐 퀘일 이분은 이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자료를 실제로 이제 찾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다 채록하고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스카이와치 TV, 그 다음에 제네시스 6 뭐 이런 거, 뭐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어떤 미국에 뜨이는 기독교인들이 스폰해갖고 이걸 유지를 하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마음에 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알아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 6 프로덕션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 로마 군병하고 게르만 쪽이 고용한 이 거인들하고 싸움이죠. 이거 모형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자기만 옳다 이러지도 않고, 이제 다른 연구가들하고도 이제 컨택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솔로몬 섬의 이제 거인 이야기를 다 체록하고 수집해서 올린 분이죠. 이 사람도 이제 뭐 상당하게 이제 오둠의 세력에게 이제 아마 위협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퀘일 이분이 이제 전화로만 이 사람, 마리우스 포레이용이었나? 이 사람이 마리우스였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전화만 하다가 만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미행당해갖고 못 간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행을 할까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또 초고대 문명에 있어서 우파츠라든가 우파츠, 그렇죠. out of place artifact라는 거죠. 그다음에 초고대 문명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이제 권위자가 이제 클라우스 도너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아키올로지스트라 마음에 드는데 영적인 고고학자다 하는 이 사람인데 이제 요 분이 이제 철저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기존 학계의 어떤 패러다임의 편견을 그걸로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약간 치우쳐서 기존 학계의 선입관과 편견으로서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재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유물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주 이제 사고가 자유로운 분인데 이제 이 사람하고도 이제 이분이 이제 스티븐 케일이 이제 서로 이제 전화로 또는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자료를 주고받죠. 저도 옛날에 이제 피라미드 올린 게 이 클라우스 도나 이 사람 거 이제 많이 이제 번역하고 이제 자료 따서 올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클라우스 도나가 이제 우파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에인션트 에스트로넛이다 해서 고대의 어떤 외계인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티팩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대 문명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인뼈도 물론 이 사람의 관심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거석, 그렇죠. 메가라이스 그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죠, 이분이 클라우스 도나.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파록시 강변의 이제 그 거인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1912년에 발견된 이 거인 발자국, 거대한 거인 발자국이죠. 이거도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현장 고고학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겨우 이제 뭐 2000년, 뭐 2000년인가요? 한 150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정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4, 5천, 6천 년, 만 년 전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실제 고고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파츠하고 이제 초고대 문명의 이제 최고의 이제 전문가죠. 이 사람하고도 이제 그 다음에 거인 유골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스티븐 퀘일 그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확실히 믿고, 성경이 창세기 6장에 당시에 당대에 거인들이 네피림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역사를 풀려고 일반 어떤 그 성경 이외의 어떤 사료나 근거 자료들에서 거인 자료를 실제적으로 찾는 거죠.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사람이죠. 스티븐 케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티모디 알베리노고, 이 사람이 이제 토먼 목사님인데, 실제로 뭐 호피족이라든가 순이족이라든가 인디안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한테 과거에 그 거인들에 대한 전설과 유물들, 유골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인디안들은 정말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가면 무슨 예를 들면 고창 지역에 가면 뭐 읍성이 있어서 읍성 밝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전투했던 것이다. 이런 게 나오듯이 우리한테 너무나, 그다음에 이거는 뭐 위례서형은 백제 시대 때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누구야? 이 인디안들은 그런 식으로 거인에 대한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스미소니안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개무시하고 이제 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그 거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듣는 정도에 그치다가 이제는 이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연결해서 왜 이러한 거인의 자료들, 거인의 유골들이 미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숨겨지고, 그렇죠, 파괴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자기 대통령 연설문에서 북미 대륙 전체에 그 인디안 마운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인의 유골들이 묻혀 있다고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에는 별로 안 좋죠 이분이. 왜냐면 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딸이 또 고종을 만나면서 무례한 짓을 했죠. 막 그냥 그 왕릉의 그 뭐예요, 그 조각상 위에 올라가서 말 타듯이 올라가고 그런 짓을 많이 해갖고 이제 한국 역사학자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민주적인 분이 아닌데 굉장히 까리즈마가 강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연보호론자입니다. 그리고 사냥광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저술에서 자기 책에서 빅풋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빅풋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인용해서 쓰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풋의 경우에는 이제 거인은 아니지만 거인 유사 생물체죠. 휴머노이드, 거대한 이제 직립 유인원이죠. 꼬랑지 없고 꼬리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빅풋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알마티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러시아 전체 몇 마리 정도 있다 이렇게 추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미국의 학계가 오히려 가장 극보수화되어 있고 가장 폐쇄적이죠.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이 알아내는 거죠. 원래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진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어때야 됩니까? 가장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학계도 미국 학계가 오히려 가장 극보수화되어 있고 가장 어둡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도 이분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미소니안이나 나사 이런 데를 은밀히,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단체들을 은밀히 조종하고 지배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 그것이 옛날에 이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인디안 족속들도 그 검은 세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검은 세력은 바로 누구냐? 윌리엄 쿠퍼가 얘기했던 이제 용형제단, 뱀형제단, 즉 용숭배자들, 거인 숭배자들, 용숭배자들 정도가 아니라 거인 숭배자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이분이 모아갖고 이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따가 이제 뭐 어디다 대충 가르쳐 줄 테니까 직접 들어가서 영어가 되는 분들은 들으세요. 뭐 제가 그거 계속 통역해서 올리다가 이제 저만 자꾸 찍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라고요. 저는 여기서 제 소스를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서 왜 자이언트를 미국 전역에 이제 한 15피트, 15피트 최대 15피트가 되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 머리하고 털은 이제 레드, 스칼렛 레드, 그러니까 아주 빨갛고 머리털은, 그 다음에 피부가 좀 하얀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고대 역사는 다시 써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자이언트들을 이렇게 싸그리 스몰소니안에서 없애냐, 그리고 왜 카톨릭 교회 같은 데서 자꾸 숨기냐, 없애냐,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아주 과감하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터다. 그래서 이제 아나사지 인디안들이 단번에 하룻밤 만에 다 죽었답니다. 얘네들이 상당히 번성했던 문명인데 그것을 아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죠. 뭐냐면 구대륙에서 건너온 거인 숭배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놈들이 인디안들을 죽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인육을 먹게 유도하고, 왜냐하면 DNA를 변하게 하려고, 타락시키려고, DNA를 오염시키려고, 막 온갖 그 악마적인 짓을 하는 거인 숭배자들, 용 숭배자들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인의 유골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과 미국 인디안의 그 실체적인 역사를 추적을 하는 거죠. 어두운 면까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디안들이 구름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이터, 사람을 잡아먹는, 인디안들을 잡아먹고 이제 자기네들을 노예했던 그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족을 숭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제가 통역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책이나 DVD로 이분들이 계속 이제 자체 방송국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미개인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또 어떻게 쓴 겁니까? 구전을 쓴 거잖아요. 그 이전의 역사책도 또 뭐 삼국사기가 참조했던 책도 그 이전의 역사를 또 쓴 거죠. 구전을 또 쓴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라는 게 다 구전에서 넘어온 거니까 인디안들을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시각에서 오염이 돼갖고 사대주의처럼 오염돼갖고 인디안들, 우리하고 비슷한 이 인디안들, 이 사람들도 어디 좋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제 현대 문명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을 들으면 미 대륙 전역, 미국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전체에 구대륙에서 넘어온 아주 악마적인 거인들이 살았다. 그 유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영향받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몽땅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즈죠. 미국,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의 엔션트 자이언트에 대한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로 자이언트라는 이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갔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티븐 케일이 또 이 책을 썼죠. 그렇죠. 이 파이오니족이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분은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 그대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아프칸의 거인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선사시대 때 그리고 고대 문명을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거인이다, 이들이다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간 전쟁, 제가 저번에 이제 아프간 전쟁 때 이제 거인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인의 유전자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보면 아크로메갈리라 그래서 말단 비대증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체형이 균형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크죠. 그래서 거인하고 거인증의 차이는 뭐냐면, 거인증은 병적인 거죠. 그렇지만 거인은 뭡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그 프로포션이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정상적으로 키가 무지하게 큰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그 옛날에 그 잊어버렸던 스미소니안이 손대기 전에 발굴했던 그 유골 중에서 제일 큰 게 36피트,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는 많이 작아져 갖고 그 보통 발굴되는 게 15피트. 바사낭 옥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낭 옥도 15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 유골들이 그 스미소니안 애들이 했다는 거죠. 다 홀로코스트 없애버렸다는 거죠. 1910년대에. 그렇지만 그 기사들은, 신문 기사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누구예요? 스티븐 케일 이분이 창세기 6장의 거인들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거기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집트에 보면 왕들이 굉장히 크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작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거 권력의 크기에 의해서 사람의 그 그림의 크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어디에요? 에베소죠.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의 그 다이아나 여신상도 무지하게 크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크기로 보지 말고 실제로 여자 거인 네피림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 네피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 사서 보세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조만간 사서 볼 건데 어차피 이분이 조금씩 얘기를 다 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보고서 올리는 거죠. 번역을 해갖고. 그런데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고대에, 초고대에 이 지구를 문명화했던 이 거인, 악한 거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죠? 홍수 전후에도 블러드라인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왜 이거를 입증해주는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있는데, 이야기와 전승과
유물과 그 메가라이스 거대한 암석과 그렇죠? 사람들이 손댄 거죠. 거인들이. 그 다음에 발자국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그런 유물들을 숨기냐? 바로 클라우드 이터. 그렇죠. 거인 숭배자들이 지금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들이다. 이런 비밀 결사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이 사탄 숭배자, 거인 숭배자다. 그래서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언급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엘리트, 어둠의 세력이 이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거인을 이제 죽였잖아요. 15피트짜리. 이거를 왜 카바업, 이게 숨기고, 미군 상층부에서 몰래 가져갔냐? 그 거인의 유전자를 찾아서 슈퍼 솔저를 만들려는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급하는 것 중에 상당히 센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내용이 세지던데. 지금 거인하고 빅풋에서 어떤 유전자를 추출해서 진짜 슈퍼 솔저를 만드는 블랙마켓이 형성돼 있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그 암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제가 읽어보게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카이 TV나 아니면 이제 제네시스 6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그 스티븐 케이. 여기 레바논 지역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주피터 신전에 이렇게 초거대 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돌, 이게 단일 암괴인데, 이거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불가능한데, 고대의 이 마스터 빌더들이 누구냐? 이 고대의 그 문명을 만든 자들, 전 세계 신화에 단서가 남아있는데,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일말의 진실이 있다. 바로 거인들이죠. 자칭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메르 신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놈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알백이죠. 레바논 바알백. 유명한 돌이죠. 1200톤짜리 이 메가라이스. 거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이거 거대한 돌이 있잖아요. 이게 이 단일 암괴를, 그쵸? 이제 이 노드라고 하죠. 이 노드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현대과학도 없습니다. 이거 현대 건축기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인류와 다른 문명이 있었던 거죠.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인의 문명, 네피림의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냐면 중국의 양산에 있는 이제 채석장에 있는 그 사람이 손을 댄 이 거대한 이제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거대한 암괴가 있답니다. 이게 중국 애들이 한 게 아니죠. 중국 이전에 네피림들이 했다. 이제 네, 중국 애들은 이제 중화주의 사상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기네들이 인류의 기원인 것처럼 가장 오래된 것처럼 한족을 꾸미려고 이런 거를 자꾸 숨기죠. 그것이 이제 어둠의 세력하고 이제 이해타산이 맞으니까 이걸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홍산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오래됐죠. 오히려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관련된 이 만주적 문명이 황하 문명을 가르쳤죠. 자기들도 알죠. 근데 그걸 역사를 왜곡하려고 동독공정 만들고 이래서 막 역사를 왜곡하죠. 거꾸로 자기네가 더 오래된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서안의 피라미드 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놈들이 숨기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현대에 오기 전에는 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담,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현대 들어와서 그게 유난히 없어졌냐? 인디안들만 좀 갖고 있는데 북구에 거인들이 많았죠. 이게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때도 거인하고 조우했다는 기록이 있고 솔로몬 섬에 솔로몬 군도 그 멜라네시아 토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거인을 봤다는 거죠. 그런 그림.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코네드처럼 생긴 거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제 미라에 있는 그 코네드 같은
거인들을 봤다는 얘기가 이런 지하 시설을 봤다, 미라를 봤다는 얘기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이제 15피트 이상의 거인들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마야에서도 이 거인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마야에서도, 마야 피라미드에서도. 그래서 요거 이제 키클록스 건축 양식이죠. 이것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둠의 세력이 이 거인 숭배자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메가톤급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이 거인의 유골을 발견했던 할아버지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거인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뭐 사르디니아나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다 이제 카톨릭이 강한 쪽이죠. 그 신부님들이 그걸 가져와라 이러면서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북미 대륙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거인의 유골들이나 유물들이 스물소니안 지하에 있던가 아니면 대서양에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거인의 유골들을 뭐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카톨릭 그 성당인데 거기 가져가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을 찾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페루 쿠스코의 산토 도밍고 이 성당은 이제 거인이 만든 그 시설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한 어떤 그 고고학적 기법, 실증적인 기법으로 실제로 하는 겁니다. 팩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유사과학처럼,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 뭐 타이탄족을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채널에서 누가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그거는 저는 공감 못합니다. 그게 너무 유사과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과학적 기법이나 어떤 데이터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진짜 거인의 역사, 그리고 진짜 지구의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상당히 잘못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고 진짜 얘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거인은 당분간 안 올릴 생각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하고 빅포자로 조금 올리고 이제 안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누구예요? 스티븐 케일 그분 거기 들어가서 어디 갔냐? 여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용도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고, 그래서 뭐 내용이 좀 나오면 저한테도 이제 워낙 양이 많아서 저도 다 못 봤어요. 좀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서를 던져주면 제가 주제별 검색해서 찾아갖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좀 뭐 스카이와치 TV나 아니면 이제 제네시스 6 이런 데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좀 단서를 주시면 저도 보면서 좀 내용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